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석의 풍화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. 오늘 진도는. 자, 암석의 풍화부터 볼게. 자, 우리가 앞에서 이런 화성암이든 퇴정암이든 변성암이든 간에 어떤 풍화 침식을 거치면서 퇴적물이 된다 했잖아.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? 풍화, 침식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다음 파트인 풍화인 거야. 일단 풍화의 정의는 잘게 부서지고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, 혹은 성질이 바뀌는 게 우리 풍화의 정의라고 해줘. 잘게 부서지고 성질이 바뀌는 것. 알겠지? 자, 그래서 이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, 물, 공기, 생물. 다이아 봐봐. 네. 세 가지가 있어. 네. 물, 공기, 생물.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수니, 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질을 바꾸게 하니에 대해서, 그러니까 부수는 방법, 성질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다 있어. 하나 해볼게. 일단은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물이 암석을 부수냐면은 암석 틈 사이로 스며든 물이 어느 경우에는 알지? 내부에 이제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이 쪼개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물이 얼음 되는 과정에서 틈 사이를 벌린다. 암석의 틈 사이에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쪼개지는 케이스.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물이 어떻게 자기의 부수는지에 대한 어떤 작용 방식인 것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이 성질을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물 속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량의 CO2가 녹아있어. 이산화탄소가. 그래서 녹아있는 이런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을 녹일 수 있거든 또. 그래서 물 속에 들어있는 물속 탄산 혹은 CO2,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면은 석회암을 녹여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석회 동굴이 형성이 되기도 해. 이게 엄청 큰 거잖아, 석회 동굴이. 그러니까 물속의 CO2가 석회암을 녹여서 동굴을 만들 정도면은 애초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들었겠지? 그치? 수억 년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어떤 현상인 거야, 이건 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공기 볼게. 자, 공기가 어떠한 이제 원인으로 이제 부수냐. 일단은 당연히 뭐 바람 같은 게 있겠죠, 바람. 바람에 의해서 천천히. 간단하게는. 그 다음에 공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분을 바꾸냐.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기 속에 산소, O2랑 반응해. 그래서 O2가 암석의 성질을 바꾸기도 해. 공기 중에 산소가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 볼게. 자, 생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암석을 부수냐. 이거는 식물의 뿌리가 부술 수 있어. 식물의 뿌리가 물론 약한 암석을 약한 암석을 위주로 암석을 부술 수 있어. 알겠지? 식물 뿌리가 자라는 과정에서.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성질을 바꿀 수 있냐?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암석 표면에 있는 이끼들, 이런 이끼에 의해서 암석이 좀 성질을 바꿀 수 있다. 화학적으로. 알았니? 그래서 약간 이런 이끼에 의해서 오랜 세월 거쳐서 암석이 조금씩 녹는다. 이런 좀 성질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교재에 또 소개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약간 공기와도 관련될 수 있는데, 이게 볼게. 지하에 있었던 암석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매우 세기 때문에 강하게 눌리고 있는데, 지하에 있던 이 암석 덩어리가 어떻게 하다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, 그치? 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부서질 수 있어. 이렇게 겹겹이. 알겠지? 원래는 잘 눌려 있었다가 압력이 사라지니까 부서지는 경우도 있다. 그래서 일종의 압력에 의해서도 써볼게. 이런 압력 차이에 의해서도 암석이 물리적으로 부서질 수 있다. 압력 차이.
그게 교재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진 않네. 뭐 여하튼 그래서 이게 바로 풍화의 어떤 세 가지 원인들, 그 다음에 각 원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얘를 이제 풍화를 일으키냐에 대해서 크게 물리적으로, 화학적으로. 우리가 보통 얘를 물리적 이라고 해주고, 그 다음에 얘를 화학적이라고 해줘. 이렇게 바꿀 수 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볼게요.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풍화의 영향 요인인 건데,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, 어떠한 케이스에 어떠한 암석이 풍화를 잘 받냐인 거야. 물론 원인은 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도 암석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야지만이 조금 더 빠르게 풍화가 되냐에 대한 얘기거든, 이거는. 그래서 첫 번째 볼게. 1번은 암석의 표면적이 클수록 풍화가 빨리 일어나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, 표면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덩어리째 있는 암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미 쪼개져 있는 암석이 조금 더 풍화를 잘 받는다는 거야. 왜냐하면 애초에 물이든 공기든 생물이든 간에 암석에 영향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암석의 표면부터 얘를 녹이거나 바꿔야 되는 거거든. 근데 이미 내부가 쪼개진 암석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추가적으로 형성된 표면적이 있거든. 내부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조금 더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암석을 이제 풍화시키기 조금 더 용이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굳이 비유하자면은 너가 사탕을 먹을 때도 덩어리째 먹기보다는 여러 조각으로 네가 쪼개서 먹으면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랑 같은 원리야.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,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빨리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.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물과 공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, 혹은 생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환경, 그 지역의 기온, 그 다음에 강수량도 중요해. 강수량 따라 달라짐.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경우가 있거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이 얼음이 되려면은, 그치? 뭐 기온차가 크거나 그러면 되겠지.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된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양 볼게. 토양까지 하면 이제 끝나. 자, 토양은 교재 66페이지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,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아. 자, 토양 볼게. 토양의 정의는 뭐냐면은, 우리가 암석과 다르게 토양의 정의는 읽어볼게. 자, 암석이 오랜 시간 풍화 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 중요한 게 뭐냐면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인 거야. 그래서 토양의 정의는 기본적으로, 자, 암석이 오랜 세월 풍화를 거치면은 잘게 쪼개지고 성질이 바뀌면서 되는 게 이제 토양인 건데, 기본적으로 토양은 생물이 자랄 수 있어. 생물이. 그래서 얘의 중요한 정의 중 하나는, 토양은 뭐 식물이든 간에 생물이 자랄 수 있다. 요게 중요해. 알겠지? 뭐 우리가 그냥 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겠지. 식물을 자라려면, 우리가 식물을 키우려면은 그 흑색 토양 있잖아. 걔네들이 다 토양인 거야. 알겠지? 암석이 아니라 걔네들은 토양들. 그래서 되게 입자가 작고, 그다음에 색깔도 좀 다르겠지. 그래서 암석과는 다르게 입자가 기본적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. 매우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물이 자랄 수 있다. 두 번째는 토양의 생성 과정일 텐데, 자, 일단 암석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풍화가 되어서 여러 층을 이루게 된대.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과정을 볼게. 1번 과정, 그 다음에 2번 과정, 세 번째 3번 과정. 하나하나 봐볼게. 자, 교재에 있는 그림과 한번 같이 봐볼게. 1번. 첫 번째는 뭐냐면은, 지표에 드러난 암석이 풍화가 되어서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되는데, 그래서 첫 번째 볼게. 먼저 암석 덩어리였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, 봐봐,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는 여전히 암석 덩어리겠지만은 이 지표 부분은 남아있는 암석 덩어리와 함께 모래 혹은 암석이 남겠지.
그치? 그래서 이런 입자가 좀 굵은 모래랑 그 다음에 이런 암석들이 여전히 분포하고 있는 형태가 첫 번째 케이스인 거야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 볼게. 두 번째는 이러한 암석 조각이 더 잘게 부서지면은 지표 부근에는 토양이 만들어져. 흙이 만들어지게 되고, 그래서 시간이 더 흐르면은 여전히 이 내부는 당연히 이제 암석이지만은 점점 쪼개지고 있고 점점 쪼개지고 있고, 물론 여전히 암석도 있지만은 암석도 존재하지만 지표로 가면 갈수록 모래 혹은 완전 지표는 토양, 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. 점점 잘게 쪼개지면서 이제 더 이제 그 뭐랄까 더 파인한,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그렇고 한국말로는 입자가 좀 얇은, 생각이 안 나네 말이. 입자가 얇은, 입자가 고운, 그치? 입자가 고운 흙이 되겠지. 이게 두 번째 케이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겉부분의 흙이 물이 스며들면서 물에 녹은 물질과 그 다음에 진흙이 아래로 이동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볼게. 마지막 부분 뭐냐면은, 자, 교재 그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맨 밑부분은 여전히 쪼개진 암석들이 있겠지. 이렇게 쪼개진 암석들이 존재하겠고,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은 이런 토양들,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에서는 그 진흙 등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녹은 물질이 이 내부로 들어가게 돼. 이 내부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약간 하나의 층이 더 생겨. 이런 식으로. 이 내부는 이제 모래 혹은 암석들. 됐니? 무슨 말인지?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질이 이렇게 녹아 내려가면서 하나의 층이 추가로 더 생긴다.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토양의 이게 단면일 텐데, 이 단면의 모습일 텐데, 다시 보면은 첫 번째 아래서부터 보면은 이 맨 아래 기반이 되는 암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바로 모질물,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흙이 가라앉은 케이스 심토, 그 다음에 맨 위가 표토. 표토. 이렇게 다시 해볼게. 겉부분은 표토, 그 내부는 심토, 그 다음에 모질물, 기반암, 요 순서가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보면 우리가 생성 순서를 보시면은, 다시 볼게. 생성 순서는 기반암이겠지. 1번 가장 오래된 게 기반암일 거야. 그렇지? 1번 기반암, 그 다음에 2번은 모질물이겠지. 모질물. 그치?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, 자, 심토가 먼저니 표토가 먼저니? 여기서 표토겠지? 그치? 그래서 세 번째 표토. 가장 최근에 형성된 게 심토인 거야.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, 이거. 일반적으로 깊어질수록 더 먼저 생성된 것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은, 일반적으로 그렇겠지만은, 이 표토와 심토는 반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표토와 심토는 매우 중요하다.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 다음에 그 특징 볼게. 일단 표토의 특징은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인 거고, 그 다음에 심토의 특징은 겉에 있는 흙에서부터 물에 녹은 물질 혹은 진흙이 내려와서 형성된 층인 거고, 그 다음에 모질물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, 그 다음에 기반암은 아직까지는
풍화를 겪지 않은 암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양까지 보면 되겠네.